독서 4강 보도록 합시다. 페이지는 53페이지. 53페이지 가보자. 일단 문단 번호도 써볼까요? 몇 개 문단인지. 여기 첫 번째 문단이 조금 이상하게 생기긴 했지만 그렇게 나눠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7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첫 번째 문단 가자. 항상 글을 읽을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이 글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처음에 머릿속으로 그리면 그 내용을 끝낼 때까지 까먹으면 안 돼. 근데 자꾸 그 내용을 놓치다 보니까 갑자기 이 내용? 갑자기 이 내용? 글의 흐름이 잘 안 이어지는 거야. 근데 비문학은 소설하고 달라. 앞에서 분명하게 얘기해줘. 앞으로 어떻게 이 글을 진행시킬 거라는 걸. 첫 번째 문단 가봅시다. 에릭 번이 창시한 교류 분석 이론은 심리 치료 및 상담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이론이다 라고 말했어요. 뭐가? 교류 분석 이론이요. 이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주로 개념들로 자아 상태와 스트로크가 있다 라고 말했지. 그럼 이 글 전체 핵심어는 뭐가 되겠니? 교류 분석 이론이 이 글의 핵심어가 되겠지. 그러면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뭐가 나오겠니? 그래, 자아 상태와 스트로크가 있겠지. 그래서 이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개념들로 자아 상태와 스토로크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글 뒤에서는 뭐가 나올 거야? 자아 상태와 스토로크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란 말이야. 먼저 자아 상태 얘기해 줄 거고 두 번째 스토로크 얘기해 줄 거야. 그리고 문맥상 보자면 어쨌든 얘네를 이해하기 위해서 얘네 두 개가 필요한 거잖아. 얘네 둘을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교류 분석 이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럼 머릿속에 까먹으면 안 돼. 자아 상태, 스트로크 나온다는 거야. 얘는 교류 분석 이론 중에 하나라는 거야. 자아 상태 모델은 이라고 나와 있죠.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자아 상태 모델에 대해서 말하네. 인간의 성격을 A, 어른, P, 어버이, C, 어린이 세 가지 자아 상태로 설명하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격이 되려면 이 세 가지 자아 상태를 모두 필요로 한다고 본다라고 했어요. 얘는 그냥 밑줄. 무조건 밑줄. 왜 밑줄? 뒤에 뭐가 나오니까 세 가지 자아 상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밑줄. 그래서 밑줄 긋게요. 이렇게. 이 세 가지 자아 상태가 모두 필요하다고 본다. 이때 자아 상태란 이라고 해서 자아 상태의 개념이 나오죠. 자아 상태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아 상태의 개념을 모른단 말이야. 특정 순간에 보이는 일련의 행동, 사고, 감정의 총체를 일컫는 것으로 특정 순간마다 자아 상태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아 상태 달라질 수 있다. 자아 상태 개념입니다. 근데 이것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A, P, C에 대한 설명도 나와야 돼 있지. 자아 상태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A, P, C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야. 예를 들어보자. 김군이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서 주변 상황을 살피며 차를 몰고 있다. 그때 갑자기 다른 차가 끼어든다. 뒤따르는 차가 없는 것을 얼른 확인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충돌을 면한다. 이때 김군은 A 자아 상태에 놓여 있다. A 자아 상태는 지금 여기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을 찾는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자아 상태이다 라고 했죠. A 자아 상태 뭔데? A 자아 상태 이런 것들이죠. 자아 상태 이 세 가지 자아 상태니까 얘도 자아 상태, 얘도 자아 상태, 얘도 자아 상태야. A 자아 상태 설명 여기 나와 있네요. 즉 A 자아 상태는 뭐래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을 찾는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자아 상태. 이게 A 자아 상태입니다. 됐어요? 그럼 모두 나오겠냐? P 자아 상태, C 자아 상태가 나오겠지? 복귀또 끼어들었던 차가 사라지자 김군은 어릴 때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저런 운전자는 운전을 못하게 해야 해 라고 말한다. 이때 김군은 P 자아 상태로 바뀌게 된 것이다. P 자아 상태는 이라고 나왔죠? P 자아 상태 이렇게 선이 P 자아 상태는 자신 혹은 타인을 가르치려 들거나 보살피려는 하는 자세를 취하는 자아 상태로 어린 시절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행동이나 태도, 사고를 내면하는 것이다. 어릴 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통지했던 부모의 역할에 따라 CP 상태, 따뜻하게 배려하고 돌봐주었던 부모처럼 남을 돌봐준다면 MP 상태에 놓이게 된다. 여기 나와있죠?
피자아 상태 다시 두 개요. CP 상태와 MP 상태로 나눠진다. 이렇게 해놔도 되겠죠? 이렇게. P자아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굳이 밑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서도, 위에서도 A자아 상태에 대한 밑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P자아 상태에 대한 내용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무슨 상태가 나와야 되겠니? C자아 상태가 나와야 되겠죠? 잠시 후 김구는 직장 상사와의 약속에 늦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한다. 이때 김구는 학창시절에 지각하여 선생님에게 벌을 받을까 겁을 먹었던 기억이 되살아나 C자아 상태로 이동한 것이다. C자아 상태는 동그라미 개념이죠. 어릴 때 했던 것처럼 행동하거나 사고하거나 감정을 느끼는 자아 상태이다. 부모의 요구에 순응하며 살았던 행동 양식을 재현할 경우 AC 상태. 부모의 요구나 압력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행동을 했던 어린 시절의 방식대로 행동할 경우 FC, 자유로운 어린이 상태라고 한다. 이거 나있죠. C 자아 상태를 몇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예고했던 게 다 끝났지? 맨 처음에 자아 상태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자아 상태의 세 가지 A 상태, B 자아 상태, C 상태 다 설명했지?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게? 이걸 까먹으면 안 되는 거야. 글을 읽다가. 맨 처음에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했죠? 첫 번째 뭐다? 자아 상태. 그 다음에는 스토로크.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스토로크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글을 읽다 보면 이걸 자꾸 까먹어. 이걸 까먹다 보니까 글이 하나로 잘 이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럼 또 하나 볼까? 자아 상태와 스토로크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우리한테 뭘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아는 거지? 교류, 분석, 이론. 이거야. 뻔해.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생각해야 돼. 이 글이 전체 글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다음 이제 스토로크 한번 가야 되겠죠. 세 가지 자아 상태 중 어느 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면 상대도 어느 한 상태에서 반응하게 된다.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신이 기대하는 반응이 올 수도 있고 기대하지 않은 반응이 올 수도 있다. 우리는 남들이 자기를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는 인정의 욕구로 인해 서로 상대방을 인지한다는 신호를 보낸다. 이런 행위를 스트로크라고 부르는데 라고 했죠. 스트로크의 개념이죠. 스트로크라고 부르는데 이런 행위라고 했잖아. 이런 행위. 그지? 그러면 스트로크의 행위는 여기 있는 게 스트로크의 행위가 되겠다. 자, 스트로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네. 밑줄이죠. 먼저 다음으로 끝으로 이렇게. 자, 가볼게요. 먼저 언어로 신호를 보내는 언어적 스트로크와 몸짓, 표정 등으로 신호를 보내는 비언어적 스트로크로 나눌 수 있다. 이거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번호 그냥 매기자. 첫 번째가 무슨 스트로크? 언어적 스트로크. 두 번째가 비언어적 스트로크. 다음으로 상대방을 즐겁게 하는 긍정적 스트로크와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부정적 스트로크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끝으로 일을 참 잘 처리했군과 같이 상대방의 행위에 반응하는 조건적 스트로크와 행위에 반응하는 조건적 스트로크와 난 당신이 좋아 마 같이 아무 조건 없이 존재 그 자체에 반응하는 무조건적인 스트로크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분류 기준이 몇 가지? 세 가지지. 각 분류에 따라서 몇 가지씩 있었어? 두 가지씩 있었어요. 요건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알고 나중에 찾아보자고. 여기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로부터 긍정적 스트로크를 받기를 원하지만 긍정적 스트로크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면 부정적 스트로크라도 얻으려고 한다. 어떤 스트로크든 스트로크를 받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는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이게 그 유명한 거 있잖아. 뭐야? 악플보다 무플. 이런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어떤 행위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스트로크를 받게 되면 그 스트로크를 계속 받기 위해 행동을 반복하며 강화한다 라고 했죠. 여기는 밑줄을 그냥 하나 그자.
이렇게 그냥 하나만 걸어놓을게요. 이건 스트로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이렇게가 나와 있으니까. 자, 스트로크 나와 있어. 그러면 이제 다 했지. 자아 상태도 있고 스트로크에 대한 얘기도 했지. 이제 그걸 끝맺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교류 분석 이론이 나오겠죠.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라고 했어요. 이와 같은 개념이 뭐였냐면 자아 상태와 스토로크가 되겠죠. 바탕으로 정립된 교류 분석 이론은 관찰 가능한 인간 행위를 간결하고 쉬운 용어로 분석함으로써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다라고 했고, 또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준대요. 또한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구와 관련지어 의사소통 과정을 분석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했죠. 그 의의는 인간의 행동을 간결하고 쉽게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성격 파악, 또 인간의 욕구와 관련지어 의사소통 과정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뭘 가지고 있다? 의의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에 교류 분석 이론의 의의 하면서 이 글이 끝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정리하죠. 항상 글을 읽고 나서는 글의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류 분석 이론, 상담에 널리 활용합니다. 이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로 개념 2개, 자아 상태와 스트로크를 알아야 돼요. 자아 상태는 A, P, C가 있죠?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자아 상태의 개념, A 자아 상태가 뭔지, P 자아 상태가 뭔지, P 자아 상태는 CP와 MP가 있겠고, 다음 C 자아 상태는 AC와 FC가 있다는 거야. 세 자아 상태. 근데 이런 자아 상태 끝났어. 그럼 이제 스트로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스트로크는 뭐라고? 자기를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는 인정의 욕구로 인해 서로 상대방을 인지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고, 이런 행위를 스트로크라고 한다고 했죠. 스트로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어요. 언어적, 비언어적, 긍정적, 부정적, 그리고 조건적, 무조건적 스트로크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스트로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죠. 무풀보단 악풀. 그 다음 이 교류 분석 이론의 의 몇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지 전개 방식. 이 글의 논지는 뭐죠? 이 글의 핵심어는 뭡니까? 다정아, 이 글의 핵심어는 뭐냐? 이 글 전체 핵심어. 그래. 교류 분석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하다고 했지? 그래서 이제 교류 분석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이론.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교류 분석 이론의 의의가 나오죠? 자, 지금 말했으니까 답 나와야 되겠네. 몇 번이냐? 3번. 그럼 여기서 정리하면 되잖아. 아주 간단하죠. 이론을 이해하는데, 이론이 교류 분석 이론이야. 필요한 개념. 바로 자아 상태와 스트로크지? 설명하고. 이 이론이 지니는 의. 마지막에 세 가지 나왔죠? 나오죠. 그래서 62번에 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뭐에 대한 거? 이거 내용이 지죠? 본문에서 찾아야 돼요. 한 사람의 자아 상태가 고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자아 상태 몇 번째 문단 나와 있죠? 몇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자, 자아 상태는 고정적이니 아니면 변하니? 변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까? 오케이. 찾는 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얘는. 스트로크는 상대방을 인지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행위다. 스트로크에 동그라미 쳐져 있죠? 요게 상대방을 인지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행위다. 맞습니까? 예, 그대로 나와 있죠.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어요? 다섯 번째 문단에. 오케이, 좋아. 인간은 부정적 스트로크보다는 무관심, 무반응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안 봐도 틀렸죠? 왜? 무풀보다는 악풀이라고 아까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자.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여섯 번째 문단인가? 여섯 번째 문단 맞습니까? 네, 좋아요. 세 가지 자아 상태 중 한 가지라도 결핍되면 건강한 성격이라고 볼 수 없다. 나왔죠? 세 가지가 다 있어야지 건강한 상태라고 나와 있죠? 오케이. 자아 상태에 대해서 찾아봐야 되겠지?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신이 기대하지 않는 자아 상태의 반응이 올 수도 있다. 나와 있고, 이렇게.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자료를 바탕으로 64번과 65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뭐 빼먹은 거 있니? 문제? 아니지? 자, 여기 가볼게요.
상황 1은 어린 시절 철호가 겪은 일이고요. 상황 2는 어른이 된 철호가 직장에서 겪은 일이고요. 상황 3은 철호가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실을 찾은 장면이에요. 장면에 대한 설명을 잘했습니다. 아버지, 차가운 말투로 너 할머니께 아까 보인 태도가 뭐냐? 좀 더 예의를 갖출 수 없어? 죄송해요. 상황 1입니다.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라고 나와있죠. 상황 1은 어른이 된 철호가 후배한테 냉담하게 너 아까 부장님께 너무 버릇없이 굴었어. 앞으로는 더 예의를 갖추도록 해. 그런가요? 제 나름대로는 예의를 보인 것인데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이죠.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 엄격한 것 같아 고민이시군요.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을 찾고 어떻게 할지 잠시 생각해보죠. 우선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당신의 부모님은 엄격한 편이셨나요? 네. 제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조금이라도 버릇없이 굴면 늘 질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겠군요. 그런데 어릴 때 당신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아이였겠죠? 그럴 수밖에요. 늘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른들께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할 때면 얼굴이 환해지셨죠.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인사를 잘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례인데 이거 선생님 봐봐. 여기만 보고 봐봐 선생님 봐봐. 여기 부분만 보고 이게 특정 문단의 내용이라고 확인하기 좀 애매하죠. 이게 사례 적용이거든요. 그러면 특정 문단의 내용이 아니라면 선택지에 본문에 있는 개념들이 막 나와 있을 거야. 이 개념을 본문에서 확인해보고 얘랑 맞는지, 본문에서 확인해보고 얘랑 맞는지, 이 과정이 꼭 필요하겠지.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했습니다. 기억이 뭐냐면 너 할머니께 아까 보인 태도가 뭐냐? 좀 더 예의를 갖출 수 없어? 라고 말했지. 그죠? 가볍게 익혀. 언어적인 거 맞습니까? 긍정적입니까? 긍정적이요? 아니지. 화자한테 부정적이니까. 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입니까? 조건적이죠. 왜? 앞에 넘어가면 알아요. 조건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인 거고, 여기서는 어떤 일에 예의 바르지 않게 행동을 했겠죠. 어떤 행동을 했겠지. 그것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네요. 그러면 다음 몇 번이겠니? 2번이 된가요? 이렇게 언어적이고요. 부정적이고요. 조건적 스트로크가 되겠죠. 됐죠? 이렇게 푼 거야. 별거 없죠. 자, 요거 봐봐. 선택지만. CP 상태에서 라고 나와있고 본문의 CP 상태 봐야 되겠죠? 또 철호의 자아 상태, 후배의 자아 상태야. 자아 상태 몇 가지야? 세 가지지. A, B, C. 아니, A, P, C. 나눠봐야 되겠죠? 3에서는 A 자아 상태라고 할 수 있겠군. A 자아 상태 개념 본문에 딱 찾아야 되겠죠? FC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 FC 상태가 뭔지 본문에서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보는 거야. 상황 3은 철호의 말을 통해 그가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인사하는 행동을 강화했음을, 자, 인정받기 위해, 뭐 이렇게 나와 있겠죠, 키워드가. 그러면 앞에 본문 계속 넘어가면서 풀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CP 상태가 뭡니까, 본문에서? 다정아, 본문에서 CP 상태가 뭐라고 나와 있죠? 쭉 읽어줘. CP 상태. 예를 들면 아무튼 상대방을 뭐 하려고 하는 거니? 가르치려고 하고 훈계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CP야. 그러면 철호는 CP 상태에서 후배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훈계하고 꾸짖는 거죠. 예, 맞네요. CP 상태.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상황 2의 철호 봐봐. 너 아까 부장님께 너무 버릇없이 굴어서 질책하고 꾸짖는 거잖아요. 따뜻한 마음으로 품는 게 아니라. CP 상태 맞아요. 2. 철호의 자아 상태와 후배의 자아 상태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자, 철호의 자아 상태는 아까 무슨 상태라고요? P 상태지. 그러면 후배의 자아 상태는 어떤 상태니? A씨예요? 네, A씨. 맞아요. 그럼 A씨. 좋습니다. 그럼 같아 달라? 다르죠? 왜 달라? 다음 3번. 상담사는 현재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A 자아 상태. A 자아 상태 뭐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태도 맞지? 얘도 맞네요. 4번.
상황 3에서 상담사의 두 번째 질문은 서로의 FC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거.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아이였겠죠? 라고 물어보는 거지. 자, 본문에서 FC 상태는 뭐죠? 자유분방한 거지. 그럼 얘 장치는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자유분방한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지. 그럼 FC 상태가 아니라 무슨 상태를 물어본 거야? 아니, 뭐? H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얘는 FC 상태가 아니라 무슨 상태? AC 상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풀어봤습니다. 이게 65번이 고난도 문제예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사례가 나오면 그 사례를 본문에 있는 다양한 개념들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각 개념 CP 상태가 뭔지 이런 자아 상태가 뭔지 본문을 통해서 규정 지어놓고 바르게 설명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아까 이 제목이 단원 제목이 뭐였죠? 이거 무슨 이론이었죠? 교류 분석 이론에 대한 질문을 해봤습니다.